저는 무조건 1순위가 일이자 성과이자 돈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막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열정이 넘치는 친구처럼 보이는 게 제 자랑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문장은 자기 자신의 성적표나 통장 잔액을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2023년 10월에 저는 나는 월 1,000은 기본이고 2024년부터 월 2,000, 3,000으로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번다. 나는 한강뷰의 사무실에서 멋있게 일한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지금 보면 조금 웃음도 나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대기하는 아이들이 계속 많아져 갖고 저는 와, 나 이렇게 승승장구하겠구나 하면서 너무 신나서 매일매일 일했어요. 그날도 이렇게 수강생들을 만나러 강연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2024년 1월 27일 근사한 옷에 구두를 신고 신나게 가야지 하면서 가다가 뒤로 확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는데 하필이면 머리부터 보도블럭에 세게 퍽 부딪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허리는 그렇게 골절되고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부딪혔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에도 수술 후에도 가족에게 말했어요. 살아날 확률이 20-30%? 그러니까 사망할 확률이 거의 80%입니다. 극심한 뇌출혈로 깨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깨어나더라도 말을 못할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치 선생님께서 말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저만의 이런 상처를 안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죽음 가까이 가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수술 전날 가족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넌 건강해질 텐데 너 나이가 몇인데 뭔 유언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는 유언이라는 게 죽기 전에 남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내가 오늘 고마운 게 있다면 그 고마운 걸 표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 그게 저는 그저 매일 매 순간 내가 남기는 유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다쳐서 죽을 확률이 80%라는 말 의사가 계속해서 말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 매일같이 보죠. 뉴스에서, 기사에서, SNS에서 보죠.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었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등산을 하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죽게 되었지만 전혀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오히려 죽음이라는 걸 볼 때마다 뭔가 나와는 멀고도 먼, 나한테는 없을 것 같은,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친 이후에,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도 말을 다시는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피곤하다, 진짜 일하기 너무 싫다, 이 말 제 남편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치고 난 이후에 눈을 뜰 때마다 나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힘차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죽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자다가도 심정지가 와서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의 구독자인 한 언니는 자는데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잤을 뿐인데 2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버려요. 해마가 다 손상되어서 아이도 내가 어떻게 낳았는지, 남편이랑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다 잃어버린 구독자님이 있어요, 자다가.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 매 순간이 신나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피곤해도 괜찮다, 아침에 그냥 무조건 일단은 너무 즐겁다, 억지로라도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1순위가 일이자 성과이자 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도우고 친구들에게도 막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열정이 넘치는 친구처럼 보이는 게 제 자랑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제 가족의 1순위는, 친구들에게 1순위는 저라는 걸 늦게 알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20분밖에 저를 보지 못하는데요. 남편은 와서 저를 볼 수도 없어요. 오전 20분이 끝나버렸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그저 저에게 메시지를 길고도 길게 보냈어요. 전 당연히 읽을 수 없죠. 남편은 그저 중환자실 바깥에 있지만 저와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원래 평소엔 단답하거든요. 퇴근, 이응 요런 거 많이 하는 남편이었는데, 한 달 뒤에 읽어볼 수 있을 때 이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가족, 특히 엄마랑 아빠는 저의 간병인으로 함께 매일같이 있었고요. 한 친구는 휴가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편지를 맨날 보내고 과일을 보내고 영상통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말하기 실력을 키워주려고요. 처음 병문안에 왔을 때 저는 울지도 않는데 울면서, 은빈아, 너 사망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너가 죽을 줄로 말했을 때 나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게 바로 친구구나. 근데도 나는 왜 1년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과만 내려고 돈만 벌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지?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다치고 죽다 살아나니까 나 더 일했을 걸, 돈 좀 더 벌었을 걸, 이게 아니라 나 왜 친구들 더 안 만났지? 나 왜 엄마는 1년에 2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였지?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정말 큰 돈이나 재산, 이게 유산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살면서 남긴 그 한마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던 내 노력, 내가 먼저 도와주려고 했던 것, 저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값을 차마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유산이자 유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먼저 또 다가가고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것, 이게 저의 유산이자 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표현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해주세요. 자기야, 미안해, 사랑해. 엄마, 어떡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 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생들은 한 줄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극부에 있었던 학생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고마워, 엄마 사랑해. 9.11 테러 사건 때 무역센터 안에 있었던 직원은 가족에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랑해. 그 어떠한 메시지에 자기 자신의 성적표나 통장 잔액을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다 미안함, 고마움, 사랑해. 죽기 전에 한 문장은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고서요,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한 공간에라도 가서요,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라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용서해, 아니면 내가 용서할게, 용서해줘, 이런 말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 근데 그런 말을 또 어떻게 그렇게 자주 해? 이 생각을 어떻게 자주 해 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그냥 전화해서 목소리로 남기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록으로 남기길 바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저는 저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은빈아, 너 정말 오늘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 자꾸 피로하게 해서 미안해. 너가 얼마나 더 빨리 말 잘하고 싶은지 성장하고 싶은지 알겠어. 노력한 거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그 깨달음을 얻은 너 너무 멋있다. 내가 너 더 사랑해볼게. 은빈아, 용서해줘. 그리고 너 오늘은 진짜 좀 엄마 아빠 그만 좀 부려먹어. 네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래도 용서해줄게. 은빈아, 너 사실 아직 환자야. 이러면서까지 저는 매일 제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이 소소한 한마디, 아주 소소한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인생에서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거창한 돈이 아니라 뭐겠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 나한테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 이 기억 한 줄이면 됩니다.